공부를 위한 열정은 있지만 마땅한 교재나 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험적 감성론의 공간론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 시간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칸트는 선험적 원리론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 어떻게 경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칸트가 보기에 우리가 인식을 얻고 경험을 얻는 것은 두 가지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감성이고 하나는 오성입니다. 감성은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수용 능력이고요. 오성은 이 받아들인 정보를 통하여 사고하는 능력, 그래서 개념과 인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칸트가 보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우리가 감성을 통해서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 그 영역을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넘어간 영역은 물 자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감성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칸트는 선천적인 순수 직관 형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공간과 시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공간이 왜 이 선천적인 순수 직관 형식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앞의 동영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걸 파악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론도 공간론과 유사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칸트가 중간에 말을 살짝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책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또 칸트가 시간이 내감의 형식으로서 선천적인 순수 직관 형식이라고 하는지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는 13쪽입니다. 13쪽 아래쪽에 선험적 감성론 제2절 시간론이라고 써 있는데요. 다 시간관념의 형이상학적 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공간론에서는 조금 서론을 했는데 시간론은 바로 서론하지 않고 칸트가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니까요. 1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은 어느 경험에서 유도된 경험적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표상이 선천적으로 밑바닥에 없다면 동시 존재니 객인이 하는 것이 지각되지도 않기에 말이다. 약간의 사물이 동일한 시간에 동시적으로 있다거나 다른 시간에 객이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전제해서만 표상될 수 있다. 네, 공간론을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경험이 지금 동일한 시간에 있다든지 아니면 객기적으로 있다든지 할 때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시간이라는 관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무엇이냐? 칸트가 말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 몇 월, 며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칸트가 이해하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아까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단어 중에서 계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네, 구판에서는 한자와 함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정판에서는 한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정한 흐름, 어떤 물건의 연속적인 일정한 흐름을 계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시간이란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계속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감과 변화함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려고 인간이 만든 것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시간은 지금 계속 일정하게 흘러감, 물건들 혹은 변화, 연속적으로 어떤 사물들이나 모든 대상들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을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간, 계기적으로 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걸 촬영했을 때랑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랑은 분명히 다른 시간이겠죠. 그런데도 함께 느껴진다는 것은 이것은 계기적인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걸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린 시간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일정 변화하는 삶을 살다가 우연히 접했을 확률이 높겠죠. 혹은 제가 아직 게스트는 없지만 어떤 게스트와 함께 방송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게스트는 지금 이 같은 시간에 저와 함께 있는 거겠죠. 이 모든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경험의 밑바탕에, 근저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외부에 있는 물체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 그 근저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 공간에 대해서 앞에서 구명했던 것을 잘 생각해보면 이 문단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지나서요, 우리 책으로는 14쪽입니다. 14쪽 제일 윗줄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직관의 기초에 있는 필연적 표상이다. 우리는 현상 일반에 관해서 시간 자신을 없앨 수가 없다. 비록 시간으로부터 현상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시간은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현상이 실제하는 것은 모두 시간 중에서만 가능하다. 현상들은 예외 없이 제고될 수 있으나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조건으로서의 시간 자신은 없을 수가 없다. 네, 이것도 공간을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자, 여러분들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의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릴 수는 있습니다. 치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빈 공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건들은 다 있지만 책상이나 의자나 뭐 침대나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이 PC 같은 이 매체들은 있는데 이 공간이란 것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칸트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간의 흐름이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변화하는 물건들이 있겠죠. 물건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은 이제 내감의 형상이니까 나를 생각해 한번 해볼까요? 가겠죠.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변화하고 있는데 나도 그대로 멈춰져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마치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는 것, 다른 것들은 다 멈췄는데 영화 속의 주인공만 이렇게 움직이는, 갑자기 모든 게 일시 정지돼서 그런 것,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겠죠. 그게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보면 웃긴 것이 시간은 계기적인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멈춰있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은 움직인다면 여전히 뭡니까? 이 사고 자체가 벌써 시간이라는 관념에, 어떤 표상에 갇혀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공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벌써 시간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근저에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자체, 모든 경험을 파악하는 것 그 자체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밑바탕에 근저에 없다고 한다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험에서 시간은 없앨 수가 없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 관한 절대 당연한 원칙들의 가능성 혹은 시간 일반의 공리들의 가능성도 시간 자신의 선천적 필연성에 기인하고 있다. 시간은 1차원만을 갖는다. 즉 서로 다른 시간들은 동시적으로 있지 않고 계기적으로 있다. 서로 다른 공간들이 계기적으로 있지 않고 동시적으로 있듯이 그러한 시간의 원칙들은 경험에서 이끌어내질 수 없다. 네, 우선 여기까지만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 대한 절대 당연한 원칙들의 가능성,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정의했던 그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뭡니까? 그냥 흐름이에요. 일정한 변화예요. 그냥 어떤 것이 멈추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떤 것이라기보단 시간은 내감의 형식이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만히 멈춰있고 고정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멈춰져 있는 그 상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쭉 흐른다는 거니까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칸트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공간적인 건데요. 시간은 1차원만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차원은 뭡니까? 공간적인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공간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환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 방향으로만 쭉 흐르는 이런 1차원적인 어떤 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1차원적으로 쭉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이쪽으로 흐르는 시간, 저쪽으로 흐르는 시간, 이쪽으로 흐르는 시간, 이쪽으로 흐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시간들은 동시적으로 있지 않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적으로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적으로 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일정한 한 부분 동일하게 같이 살고 있다? 방금 제 설명은 잊으시고 그냥 시간은 계기적으로 마치 공간적으로 표상을 한다면 1차원적으로 쭉 흐르기만 하는 어떤 선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하게 흐르는 경험들은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에 대한 이런 보편적인 원리들은 경험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험은 엄밀한 보편성도 절대 필연적인 확실성도 주지 않기에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겠는 말은 보통의 지각, 경험이 이때까지는 그렇다고 가르친다는 것일 뿐이요. 반드시 그러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의 원칙들은 규칙들로서 타당하고 이러한 규칙들 아래서 일반적으로 경험들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의 원칙들은 경험들 이전에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고 경험들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시간의 원칙들은 경험에서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선천적인 거니까 언제나 보편적인 그런 규칙과 확실성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경험은 엄밀한 보편성도 절대적인 확실성도 주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제 모든 경험을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당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런 것이고 나의 경험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어떤 정치를 보거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볼 때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만 다 설명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만 주장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기겠죠. 왜냐? 사람마다 각자의 자라온 문화와 환경과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자기의 삶의 문화와 환경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기 인간의 경험에서는 어떤 보편적인 것도 절대 당연한 원칙들도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 경험에 비추어선 그랬었어라고 확률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의 경험이 아닌 경험을 넘어선, 혹은 칸트식으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틀, 그런 형식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칸트는 이런 절대 당연한 원리와 규칙들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어떤 순수한 능력들, 형식들, 규칙들에서만 가능하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계기적 흐름이라는 절대 당연한 원칙들을 주고 있지요. 그러면 시간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뭐겠습니까? 시간은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보편적인 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색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이 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간과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앞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읽을 때는 조금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이해도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 책, 이 어려운 순수 이성 비판, 이 책도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